학원 석 달치를 끊어놓고 딱 2주만 나간 적 있으신가요? 비싼 PT 헬스장 회원권을 끊어두고 방치한 적은 없으신가요? 스스로를 작심삼일이라며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탓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성공의 진짜 모습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무언가를 꾸준히 하면 실력이 항상 대각선으로 곧게 우상향할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습니다. 노력한 시간만큼 정확히 비례해서 매일매일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지 레오나드의 달인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쉽게 포기하게 만들고 실패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실에서 달인의 경지에 이르는 길은 절대 그런 매끄러운 직선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실력이 짧고 빠르게 훅 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시기에는 무언가를 해냈다는 흥분과 성취감이 가득하지만 곧 실력은 다시 약간 떨어지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길고 지루한 정체기, 즉 고원에 부딪히게 됩니다. 비록 성장이 멈춘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지겠지만 이 정체기는 처음 시작했던 출발선보다는 분명히 한 단계 더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포기하지 않고 이 고원에 충분히 오래 머문다면 다시 한번 실력이 살짝 뛰어오르고 그 뒤에는 또 다른 하락과 새로운 정체기가 어김없이 이어집니다. 만약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다면 이 과정을 직접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첫째 주에는 몸무게가 2kg 빠집니다. 둘째 주에는 오히려 1kg이 다시 찝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정체기 즉 고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체기에 도달했을 때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끊임없는 발전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달인이 되는 길은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선 다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자리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정상을 향한 여정의 95%는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않는 이 지루한 정체기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달인이 되는 길은 이토록 느리고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 정체기에 순간을 견뎌낼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로 모두가 빠르고 쉬운 해결책만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말하는 성공의 길에는 정체기가 없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절정만 이어지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항상 빨리빨리 문화를 강요받으며 살아갑니다. 로켓 배송으로 하루 만에 물건을 받고 3분 만에 컵라면을 먹으며 코인이나 주식으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자극적인 메시지들에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우리는 힘든 식단 조절, 대신 일주일 만에 5kg을 빼준다는 마법의 차를 원합니다. 건강한 심장을 위해 매일 꾸준히 땀 흘려 운동하기보다는 수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단번에 끝나는 심장 수술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저 결과만 빨리 얻을 수 있다면 부작용이나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빠르고 쉬운 지름길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정통한다는 것은 지름길을 찾거나 항상 앞으로만 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답답하고 지루한 고원과 같은 정체기를 당신이 어떻게 견뎌내고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정체기라는 고원에 도달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겉핥기식의 대뿔러, 강박적인 옵세시브,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는 해커입니다. 첫 번째, 대뿔러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한국의 요즘 트렌드로 보면 끊임없이 새로운 직무를 기웃거리는 프로테사러나 유행하는 부업은 다 시도해보는 엔잡러와 비슷합니다. 새로운 스포츠나 직업을 시작할 때 그 새로움 자체에 엄청난 흥분을 느낍니다. 처음 약간의 발전이 보일 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합니다. 하지만 곧 지루한 정체기가 찾아옵니다. 흥미는 순식간에 식어버리고 학원이나 강의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라고 합리화하며 결국 포기하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납니다. 이들의 이력서는 엄청나게 길지만 정작 깊이 있는 전문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옵세시브입니다. 이름처럼 결과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무조건 빠르고 확실한 결과만을 원하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게 밝힌 꼰대식 노후력을 맹신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강사에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진도를 나갈 수 있는지 묻고 비싼 교재나 강의를 마구잡이로 사들입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지만 정체기에 부딪히면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데플러가 정체기에서 포기한다면 옵세시브는 오히려 억지로 2배의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매일 야근을 하고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며 밤을 새우는 등 지름길을 찾으려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이런 무리한 압박은 결국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고 끔찍한 번아웃을 불러와 완전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세 번째, 해커입니다. 이들의 태도는 앞의 두 유형과 다릅니다. 정체기에 머무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 애쓰고 싶지는 않아 합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조용한 퇴사나 회사에서 최소한의 일만 하며 자리만 지키는 월급 루팡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쌓여 안전한 정체기에 도달하면 그저 그 편안한 안전지대에 안주해버립니다. 더 이상의 발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해고당하지 않을 만큼만 일하고 퇴근 시간만 기다리며 왜 자신이 승진하지 못하는지 불만만 토로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플러는 정체기에서 겁을 먹고 새 것을 쫓아 도망칩니다. 옵세시브는 정체기를 거부하며 무리하다가 번아웃으로 쓰러집니다. 해커는 정체기에 도달하면 그저 그곳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저자는 강연에서 청중들에게 자신이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속하는지 손을 들어보라고 요청하곤 합니다. 흥미롭게도 한국 사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우 그 응답 비율은 거의 정확하게 3분의 1씩 균등하게 나뉩니다. 여러분이 이 세 사람 중 누구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캐릭터는 당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진정한 달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 어떤 유형인지 정확히 인지함으로써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정체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현명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체기와 세 가지 성향 외에도 당신을 멈춰 세우려는 또 다른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내면에 존재하는 항상성입니다. 5명의 가족이 있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실 때마다 집안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즉, 이 가족에게는 혼란이 오히려 정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술을 끊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막내 같은 다른 가족 구성원이 무언가 문제를 일으켜 다시 집안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항상성 때문입니다. 항상성은 현재 상태가 아무리 해롭고 불행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 힘은 우리 몸의 세포처럼 아주 작은 단위부터 가족이나 국가 같은 큰 단위까지 똑같이 작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매일 하던 야근이나 상사와의 잦은 회식을 거절하고 정시 퇴근을 해서 외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몸이 아프고 불안해지거나 동료들이 유난 떤다며 비꼬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료들이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익숙했던 과거의 상태로 여러분을 다시 끌어내리기 위해 시스템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항상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변화할 수 있을까요? 무작정 버티는 존버 정신도 중요하지만 더 현명한 3가지 대처법이 있습니다. 첫째, 항상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실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불편함이나 주변 사람들의 핀잔에 부딪혔을 때, 이것이 바로 항상성이 저항하고 있는 증거구나라고 스스로 알아채야 합니다. 둘째, 저항과 기꺼이 협상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몸이나 주변에서 저항이 일어날 때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그 불편한 저항을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로 삼고 내면의 관성과 부드럽게 타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든든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비슷한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세요. 그것이 멘토이든 친한 친구이든 스터디 모임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이든 상관없습니다. 항상성이 여러분을 예전의 나태한 습관으로 강하게 끌어당길 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의 응원은 여러분이 끝까지 존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정체기와 3가지 성향, 그리고 항상성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95%의 사람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달인이 되는 길을 가로막는 10가지 거대한 장애물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장애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맹목적인 일관성입니다. 꾸준함이 정답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맹목적인 꾸준함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회수가 전혀 나오지 않는데도
시청자의 피드백이나 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지 않고 매일 똑같은 방식의 영상만 올리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곳에서 방향성이 틀린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꾸준히 하되 멈춰서 뒤를 돌아보고 계속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무료 코딩 강의를 듣는데 강사가 핵심은 다 빼먹고 낡은 프로그램만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큰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육의 질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스승이나 환경을 찾아내는 것도 결국 스스로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2호선을 타고 출근하면서 퇴근 후에는 자신만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키우고 싶어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장 업무에 에너지를 다 쏟고 나면 개인의 꿈에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미라클 모닝처럼 수면 시간을 조금 희생해서라도 남의 일을 하기 전에 나를 위한 시간을 먼저 확보하는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완벽주의입니다. 달인이 된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겪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해내려다 보면 시작조차 못하고 미루게 됩니다. 스스로의 기준을 80%까지 낮추고 일단 실행에 옮겨보세요. 누군가 대신 해준 80%의 결과물도 훌륭한 자산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점차 100%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상입니다. 운동이나 사업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계기판의 경고등을 무시하면 큰 사고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부상은 당신을 영원히 멈추게 할 수도 있으니 항상 자신의 한계와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허영심과 눈치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한국의 눈치 문화는 달인의 길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은 실수하거나 무능해 보이는 것이 두려워 회의 시간에 질문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눈길을 신경 쓰느라 기술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달인은 다른 사람의 눈에 바보처럼 보이거나 실수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과도한 경쟁심입니다. 오직 이기는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장기적인 경주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승리가 모든 것이라는 생각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과정이나 도덕성, 그리고 인격은 무시한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태도는 승자보다 더 많은 패자를 만들어냅니다. 승리는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소금과 후추처럼 삶의 양념일 뿐 그것이 식사 전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달인은 우아하게 승리하고 똑같이 우아하게 패배할 줄 압니다. 여덟 번째, 목표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입니다. 산을 오를 때는 정상이 저 멀리 있다는 것을 인지하되 계속 정상만 쳐다보고 걸어서는 안 됩니다. 시선은 항상 지금 당장 발을 딛고 있는 바로 앞의 길을 향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강남에 있는 비싼 아파트를 사겠다는 거대한 목표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대신 바로 내 발밑에 있는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집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홉 번째, 보상과 메달입니다. 외적인 보상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성장이 느려지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칭찬 스티커를 주면 처음에는 더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는 배움 자체가 아니라 스티커를 얻는 것에만 몰두하게 되어 결국 실력 향상은 멈추게 됩니다. 진정한 성장은 외부의 보상이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순수한 내면의 열망에서 나옵니다. 열 번째, 너무 진지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은 긴장을 풀고 스스로를 여유롭게 놓아주세요.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처럼 달인을 향한 길 자체를 즐겁고 유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으라고 끊임없이 배웁니다. 늘 다음 목표만을 쫓느라 지금 이 순간, 즉 정체기를 사랑하고 즐기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자의 아버지는 화재보험회사에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대중의 인정이나 큰 명성을 얻지는 못했지만 봉투를 열고 서류를 분류하는 그 단순하고 지루한 작업조차 온전히 몰입하며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화려한 명성보다 자신의 일 자체를 사랑하는 법을 깊은 유산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의 95%는 출퇴근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이 중간의 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직 결승선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삶의 95%를 그저 버리는 시간으로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체기 또한 이 중간의 시간들과 같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당신의 정체기를 친한 친구처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움직임을 즐겨보세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중요한 고원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당신의 길을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칠 때마다 책상에 붙여두고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는 전체 교훈의 시각적 요약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설명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빠르고 숨가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